자, 안녕하십니까. 하이퍼림입니다. 자, 2024학년도 의과대학 합격 전략 세 번째 시간으로 카톨릭 대학교 의예과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1월입니다. 1월에 이제 아직은 시행 계획이 나와 있는 상태고, 대학들마다 모집 요강은 보통 4월이나 5월 정도 되어야 모집 요강이 발표가 되어지기 때문에 지금서부터는 시행 계획을 바탕으로 해서 의대를 하나씩 정리하도록 하겠죠. 지난 시간에 서울대학교하고 연세대를 정리했으니까 이번 시간에는 이제 카톨릭 대학교 정리하도록 하고요. 대신 대학들이 아직 2023학년도에 대한 입시 결과가 확정 발표되지 않은 학교들이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먼저 하나씩 내용들을 정리하면서 준비하도록 하고, 또 대학들 입시 결과가 발표가 되어지면 내용을 업데이트 시켜 나가면서 하나씩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서부터 시작되어진 의예과에 대한 합격 전략 분석은 사실상 우리가 9월에 원서를 쓰겠죠. 그럼 대략적으로 6월이나 7월 정도까지 계속해서 관련 내용들이 정리가 되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좀 더 이제 한 대학 한 대학씩을 좀 설명을 드려야 좀 자세하게 내용을 설명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뭐 여러 대학들 띄워놓고 그 다음에 합격 가능 점수 몇 점으로 붙었더라, 몇 점으로 떨어졌더라, 이런 얘기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숫자의 의미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결국은 그 배경과 그 다음에 함축적 의미를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자, 카톨릭 대학교 의예과부터 하나씩 정리해 보면서 같이 한번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톨릭 대학교 의예과는 보시는 것처럼 처음에 학생부 교과 지역 규정 전형이 있는데, 사실 2024학년도의 입시는 2023학년도와 커다란 차이가 없습니다. 모집 인원에서도 보시는 것처럼 전년도에 10명 선발했고 올해도 마찬가지로 10명을 선발하기 때문에 인원의 변동도 없고요. 지원 자격에서 보시면 2016년 2월 이후 국내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 또는 3학년 1학기까지 3개 학기 이상의 성적이 있는 자로서 출신 고등학교에 추천을 받은 자라고 되어져 있으니까 몇 개의 핵심적인 내용이 있는 거죠. 첫 번째는 국내 고등학교, 해외 고등학교 졸업자나 검정고시 출신자가 지원이 안 된다는 점. 두 번째는 졸업 또는 졸업 예정자라고 되어져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경쟁률이 높게 나오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을 거예요. 아시는 것처럼 이제 서울권에 있는 학교들 중에서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선발하는 전형들이 많지 않죠. 그 전형들 중에서는 고등학교 졸업자와 졸업 예정자들이 원서 지원이 가능한 대학도 있고, 카톨릭 대학교처럼 또 경희대학교 학생부 교과 지역 규정처럼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만이 지원이 가능한 전형이 있는데, 이렇게 고등학교 졸업자와 졸업 예정자가 동시 지원이 가능하게 되면 대부분 경쟁률이 높게 발생이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3학년 1학기까지 3개 학기 이상의 성적이 있는 자로서 출신 고등학교의 추천장을 받은 건데, 학교장의 추천에 대한 인원 제한은 없습니다. 그렇죠? 학교장 추천 전형은 각 고등학교 의예과는 한 명씩 추천을 하고 있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학생부 교과 지역 규정 전형은 출신 학교장의 추천을 받되 추천 인원에 대한 제한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전형 방법은 학생부 교과 100%에다가 인적성 면접을 봐요. 의예과에 한해서 점수로는 반영이 되어지진 않고 참고 자료로 활용한다라고 하지만, 사실 대학에서 보는 면접이 중요하지 않을 수가 없죠. 실제 우리가 항상 입시에서는 항상 하는 말이지만 선발하는 입장, 다시 말해서 학생을 선발하는 대학의 입장과 그리고 대학에 합격하고자 하는 학생이나 부모의 입장, 그리고 그 정부의 입장이 서로 다 다른 입장일 수밖에 없다는 점을 꼭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집 요강에 나와 있는 내용을 마치 모든 것이 100% 사실인 것처럼 이해하시면 절대로 안 된다. 결국은 뭐냐면 물건을 파는 사람과 물건을 사는 사람의 입장이 다르듯이 뽑는 사람과 대학에 합격하고자 하는 사람이 다르기 때문에 대학에서 만들어낸 모집 요강을 곧이곧대로 이해하시는 건 어려워요. 그렇죠? 조금 더 내용을 깊이 이해하실 필요가 있고, 따라서 이러한 말들, 특히 면접 같은 경우도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성적으로 반영이 되어지진 않고 단지 참고 자료로 반영이 되어진다라고 하지만 대학에서 보는 면접이 중요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하게 인식하시는 것이 좋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11월 26일에 면접을 실시했습니다. 자, 면접은 인적성 면접을 실시하며 합불 성격의 자료로만 활용이 되어진다라고 합니다. 자, 학생부 반영은 국어, 영어, 수학, 한국사, 사회, 그 다음에 과학,
과목이 반영이 되어지고요. 반영 방법은 반영교과 전 과목의 석차 등급 및 이수 단위가 반영이 되어지고 수학이나 과학교과 전 과목의 성취도 환산 점수가 반영이 되어지고 3학년 1학기까지의 교과 성적만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자,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은 국어, 수학, 영어, 탐구는 두 과목 평균의 첫째 자리까지 절사하여 반영하고요. 4개 영역 등급 합이 5이기 때문에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은 상당히 높습니다. 특히 이제 이 전형이 학생부 교과 전형이죠. 내신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이 아무래도 수능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는 건 당연해요. 왜냐하면 많은 시간들을 내신 공부에 집중했을 테니까. 더군다나 이제 이 전형의 원서를 쓰시는 경우가 대부분 이제 일반고 학생들이 대부분이다라고 본다면 일반고 학생 또 교과 성적이 우수하다고 한다면 수능의 약점을 보일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전년도에 수능 체제를 통과한 학생들의 비율을 대략적으로 따져보면 약 14.39% 정도 수능 최저 충족 비율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수능이 상당히 부담이 되는 것은 맞습니다. 또 이렇게 생각하면 많은 분들이 수능 최저의 충족 비율이 14.39%밖에 되지 않는구나. 결국은 뭐냐면 대략적으로 86%의 학생들이 수능 최저를 충족하지 못했다. 그럼 실질 경쟁률이 한 40대 1이라 하더라도 실질 경쟁률은 한 5대 1밖에 되지 않으니까 나에게 기회가 되겠다라고 생각하지만 꼭 명심할 건 나도 수능 최저를 충족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꼭 명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는 학교장 추천 전형입니다. 학교장 추천 전형은 학생부 종합 전형이죠. 조금 앞에 봤었던 우리가 학생부 교과 전형, 지역 균형 전형은 학생부 교과 전형이고 지금 보고 있는 학교장 추천 전형은 학생부 종합 전형입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은 국내 고등학교 졸업 또는 졸업 예정자로서 소속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인데 의예과인 경우는 추천 인원이 1명으로 제한이 되고요. 그 다음에 전형의 방법은 1단계 4배수, 선행평가 100%, 2단계에서 1단계 성적 70%의 면접 30%를 반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면접일은 12월 3일에 면접을 실시했습니다. 자, 선행평가에서는 학생부에 나타난 지원자의 역량을 평가 요소에 따라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전년도에는 학생부와 자기소개서를 평가 요소에 포함을 시켰는데 2024학년도부터는 자기소개서가 폐지가 되어졌기 때문에 학생부만이 포함이 될 거고요. 면접에서는 인적성 면접을 포함한 개인별 20분 내외의 면접을 평가하고 상황 숙지 시간을 위한 시간은 별도로 부여할 수 있다. 그래서 카톨릭 대학교 면접은 우리가 MMI 면접이라고 하죠. 다중 미니 면접. 보통 20분 정도라고 하면 2개의 방에서 하나의 방에서는 제출 서류에 대한 확인 면접, 두 번째 면접에서는 상황 제시 면접, 의학 딜레마 면접이라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은 학생부 교과 전형에 비해서는 수능 최저가 낮아요. 그렇죠? 3개 영역 등급 합이 4 이내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탐구는 두 과목 평균 그 다음에 첫째 자리 절사기 때문에 수능 최저 학력은 그리 높은 정도는 아니고 이 정도의 수능 최저는 대략적으로 충족 비율이 한 35% 정도의 총 충족 비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주목할 점은 뭐냐면 학생부 종합평가의 항목에서 우리가 2022학년도에서 2023학년도로 가면서 전공적합성의 반영 비율이 35%에서 학업 역량의 반영 비율이 35%로 전공적합성은 5%가 줄고 학업 역량의 35%가 좀 늘었다는 점. 다시 말하면 학업 역량의 평가 반영 비율이 10%가 늘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요거는 카톨릭 대학교만 그렇진 않아요. 전체적으로 이제 학생부의 기재 항목이 줄었죠. 또 기재 글자 수도 줄고 기재 항목도 줄다 보니까 보통 이제 학생부의 평가의 항목이 4개 정도의 항목이었거든요. 학업, 그 다음에 전공적합성, 그 다음에 인성이나 발전 가능성 4개 항목이었는데 대부분의 대학들이 2024학년도가 되어지면서 이게 3개 항목으로 줄죠. 다시 말하면 학업, 역량, 전공적합성 2개를 합쳐서 하나의 항목으로 가져가면서 결국은 학업 역량에 대한 반영 비율들이 조금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 학업 역량에 대한 부분은 뭘 얘기를 하는 거냐면 2023학년도의 내용을 보면 학업 역량이라 하면 교과목의 석차 등급 및 학업적 발전 정도 또는 학업의 자립적, 자발적 의지와 태도 또 스스로 목표를 설정하고 학습 전략을 실행하는 것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지적 호기심을 가지고
폭넓은 탐구의 능력들을 보여주는 이런 학업적인 능력에 대한 평가 요소가 더욱더 커졌다. 학업적 역량이 평가 요소가 높아졌다라는 얘기가 꼭 교과 성적의 반영 비율이 높아졌다라는 걸로 인식하기는 어려워요. 교과 성적 외라 하더라도 학교에서 준응했던 여러 가지 활동들이 있죠. 세부능력의 특기사항이라든가 자율이나 진로활동 관련된 내용, 동아리 활동 내용, 이 모든 내용에서도 학업적인 요소들을 찾아낼 수 있기 때문에 또 학업 역량에 대한 비중이 커졌다라고 하는 게 교과 영역, 교과 성적의 반영 비율이 높아졌다라고만 볼 수는 없습니다. 자, 학생부 교과와 학교장 추천 전형에 대해서 한번 비교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사실상 두 개의 전형의 차이가 크지 않다라는 점을 꼭 중요하게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볼 때 서울권에 있는 학생부 교과 전형이 대략적으로 약 14%, 나머지 전형이 대부분 다 학생부 종합 전형이죠. 지난번에도 말씀을 많이 드렸겠지만 사실 서울, 경기의 의과대학이나 치대는 서울, 경기, 인천 지역에 사는 학생들이 대학을 가기가 매우 어려워요. 우리가 생각하면 서울, 경기, 인천에 있는 의대나 치대를 서울, 경기 학생들이 가기 쉬울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사실상 서울권의 의대 선발 전형은 대부분이 학생부 종합 전형이고 그러다 보니까 학생부 교과 전형 14%를 전국 각지에서 몰려드는 지점이거든요. 대표적으로 가톨릭대학교 학생부 교과 전형이나 가톨릭대학교 학교장 추천 전형은 지방에 있는 학생들, 지역인재 전형의 상위권 대학을 찍고 난 다음에 서울권으로 유입하는 학생들이 몰려드는 핵심 지점이에요. 결국은 가톨릭대학교는 교과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이 대거 집중되어지는 그런 대학이고 전형이다 보니까 사실 가톨릭대학교 상당히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서울권에 있는 대학들이 학생부 교과나 종합전형을 유지하고 있지만 사실상 학생부 교과전형이라는 학생부 교과 지역균형은 일반고 교과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이 원서 지원이 집중되는 구간이고 그리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학교장 추천 또한 교과 성적이 우수한 일반고 학생들이 원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 지점이거든요. 서울에 있는 주요 대학의 학생부 종합전형은 두 가지라고 보시면 돼요. 첫 번째는 교과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의 선발 비율과 그 다음에 교과 성적뿐만 아니라 비교과 역량의 우수성이 인정이 되어지는 학교 프로파일이 우수한 자사고나 강남권 학생들의 선발 비율이 섞여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지방의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이고 교과 성적이 우수하다고 한다면 학생부 교과 전형의 원서 지원뿐만 아니라 학교장 추천 전형에도 원서 지원이 가능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렇기 때문에 현재 고등학교 1학년이거나 2학년이거나 3학년 되시는 분들은 나는 의대를 갈 거야? 그러니까 나는 내신만 열심히 하면 돼 라고 생각하시면 절대로 안 되고 결국 학생부의 우수성을 갖추는 게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꼭 알아두셔야 돼요. 첫 번째는 교과 성적의 우수성뿐만 아니라 비교과의 역량, 학생부의 종합적인 우수성이 인정이 되어져야 학생부 교과뿐만 아니라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원서를 쓸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원서를 써야 일반적으로 수능 최저가 낮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또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써야 수도권의 공략이 가능하다는 점을 꼭 아셔야 되고 또 설령 내가 학생부 종합전형을 안 쓰고 학생부 교과로만 원서를 쓴다 하더라도 첫 번째는 교과 전형 내에서도 비교과가 반영이 되어지는 전형이 있고 면접을 보는 전형들이 있어요. 또 학생부 교과 100%라 하더라도 우리가 학교생활 기록부를 제출하면 대학에서 그냥 그 많은 학생부 여러 개 중에서 단지 교과 성적만 딱 본다 라고 생각하기 좀 어렵죠. 아까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대학에 가고자 하는 학생 입장과 학생을 선발하고자 하는 대학의 입장은 다를 수밖에 없다. 더군다나 전국에 많은 고등학교가 있지만 고등학교들마다 학력 차이가 발생이 되어지고 있는 현실이고 또 우리가 의사가 되려고 하면 의사라는 직업 자체가 학업적 우수성만이 간주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직업적 소명감이나 직업적 적합성 또는 직업과 관련이 되어진 학생의 인성이나 자세, 태도를 동시에 보기 때문에 학생부의 전체적인 경쟁력과 우수성을 갖추는 게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등학교 1학년이다, 2학년이다, 3학년이다 하신다면 학생부에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준비하실 필요가 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자, 가톨릭 대학교는 학생부 교과 전형과 학교장 추천 전형이 있는데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생부 교과 지역균형 전형은 2016년 2월 이후 국내 고등학교 졸업 또는 졸업 예정자라고 되어져 있기 때문에 둘 다 마찬가지로 졸업자, 졸업 예정자 지원하실 수 있고, 자, 지역균형 전형은 추천을 받은 자로서 인원 제한은 없지만 보신 것처럼 학교장 추천은 고개별 추천 인원이 한 명으로 제한된다는 점. 가장 핵심적인 것은 면접일자가 11월 26일, 12월 3일이 면접일인데 이 12월 3일의 면접일은 서울대학교 지역균형 면접일자와 겹쳐요. 11월 26일은 서울대학교 일반전형 면접일자가 겹치기 때문에 사실상 어떻게 써야 되냐? 서울대학교 지역균형 전형의 원서를 쓰시는 분들은 카톨릭대학교 학생부 교과 지역균형 전형에, 또 서울대학교 일반전형의 원서를 쓰시는 분들은 카톨릭대학교 학교장 추천 전형의 원서를 써야 되는 경우들이 많죠. 물론 대학들에 따라서 고등학교에 따라서는 뭐 추천을 2개는 주는 대학도 있더라고요. 고등학교도. 카톨릭 대학교도 추천 주고 서울대도 추천을 주는 경우들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보통 카톨릭 대학교 추천을 받거나 서울대 추천을 하나를 받는 경우들이 많죠. 그런 경우에는 보시는 것처럼 카톨릭 대학교 학생부 교과 지역균형 쓰시면서 서울대학교 지역균형으로, 또 카톨릭 대학교 학교장 추천 원서 쓰면서 서울대학교 일반 전형으로 원서를 쓰는 경우가 많다. 제출 서류에 있어서는 학교장 추천 전형은 자기소개서를 제출했지만 자소서가 폐지가 되어졌기 때문에 학생부만으로 평가하고요. 학교장 추천은 면접 시간이 약 20분 정도로서 인적성, 상황 제시 면접을 보고요. 앞에 있었던 면접은 우리가 지역균형은 인적성 면접으로 합격 자료로만 활용이 되어진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가장 큰 차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결국은 두 개의 전형은 학생부 교과다, 학생부 종합이다 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사실 일반고 교과 성적이 우수한 학생의 입장에서는 이것도 교과 성적이 우수성, 이것도 교과 성적이 우수성이기 때문에 별 차이는 없어요. 하지만 내가 만약에 일반고가 아니라 자사고다, 자사고 학생이다, 아니면 강남권 학생이다, 학교 프로파일이 우수하고 내신 성적은 다소 부족한 학생이다 라고 한다면 지원할 수 있는 전형이 학교장 추천 전형으로 제한될 가능성이 높겠죠. 그리고 또 하나의 가장 큰 특징은 면접일자의 차이로 인해서 서울대와의 연계해서 원서를 쓸 수 있는 점과 수능 체제의 차이점, 면접의 중요성, 이런 차이점들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하단에 적어놨었던 것처럼 카톨릭 대학교 의예과는 학생부 교과 지역균형 전형과 학생부 종합 학교장 추천 간의 복수 지원이 불가합니다. 지원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대학들마다 전형의 특징들이 많이 나타나 있지만 실질적으로 전형의 차이가 별로 없는 경우들이 많아요. 전형의 차이. 어떤 얘기냐면 학생부 교과 전형이라고 하면 모든 분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학생부 교과는 내신 중심의 전형이고 내신 성적이 우수한 전형이야. 이렇게 생각하죠. 학생부 종합 전형은 뭡니까? 학생부 종합 전형은 교과 성적의 우수성뿐만 아니라 비교과 역량의 우수성이 평가되어지는 전형이고, 그렇기 때문에 학생부 종합 전형은 다소 내신 성적이 낮고 학생부 교과는 내신이 높고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죠.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학생부 교과 전형이다, 학생부 종합 전형이다에 대한 일반적인 상식이에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학생들이 어떻게 원서 지원하느냐. 다시 말해서 전형의 특징이 정해져 있다 하더라도 학생들이 어떻게 원서를 쓰느냐에 따라서 전형의 특징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꼭 알아두실 필요가 있어요. 어떤 학생들이 어떻게 원서를 쓰느냐에 따라서 전형의 특징이 달라질 수 있다. 두 번째는 수능 체조의 높고 낮음에 따라서 전형의 특징이 달라질 수 있어요. 학생부 종합 전형이라 하더라도 수능 체조가 낮다. 결국 수능 체조가 낮으면 내신 성적이 올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학생부 종합 전형이라 하더라도 내신 성적이 매우 높을 수가 있다. 이 점을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얘기는 뭐냐면 학생부 교과, 학생부 종합을 너무 획일적으로 대학에서 마치 그렇게 학생부 교과나 종합의 틀에서만 뽑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돼요. 학생들이 어떻게 원서 지원하느냐, 어느 유형의 고등학교, 어떤 교과 성적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원서 지원이 이루어지느냐, 수능 최고자가 어느 정도의 위치에서 발생이 되어지느냐에 따라서 전형의 특징은 달라질 수 있다. 이 점을 꼭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카톨릭대학교 학생부 교과 전형과 카톨릭대학교 학교장 추천 전형은 일반고 학생들 입장에서 볼 때는 별 차이가 없어요. 사실은요.
두 개의 전형 다 대부분 다 내신 성적이 1.0이나 1.1 초반의 내신 성적이 나와야만 학분이 발생이 되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그래서 중복 지원을 할 수가 있다. 중복 지원을 할 수가 있다. 하지만 대학에서 중복 지원을 막았기 때문에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기소개서는 올해부터 폐지가 되어지기 때문에 자소서는 제출할 수 없는데 전년도 카톨릭대학교 자기소개서의 문항은 1번과 2번 문항이 대교육 공통 문항이기 때문에 별다른 특징은 없습니다. 자, 네 번째는 모집인원과 입시 결과를 한번 보시게 되어지면 2024학년도에는 모집인원의 변화가 없죠. 보시는 것처럼 10명, 2명, 25, 19, 37, 93명으로 전년도와 각 전형별 모집인원의 차이, 전체 선발인원의 차이는 없습니다. 동일한 모집인원을 뽑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밑에 보시면은 2023학년도를 보겠습니다. 보시면 가장 특징적인 부분은 지역규정 전형이 2022학년도에 신설이 됐어요. 신설이 되면서 정말 경쟁률이 굉장했죠. 2022학년도에 10명을 선발했는데 경쟁률이 무려 40.30대 1. 많은 분들이 생각할 때는 과탐2에 대한 선택 조건 때문에 원서 지원이 이루어지기 어렵겠다. 수능 최저가 매우 높기 때문에 원서 지원이 많이 어려울 것이다 라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이렇게 높은 경쟁률을 보였던 이유가 있죠. 바로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카톨릭 대학교는 전국에 있는 교과 성적이 우수한 일반고 학생들이 원서 지원을 할 수밖에 없는 가장 핵심적인 지역이에요. 왜냐하면 6개의 원서를 쓰게 되어질 때 지역인재 전형에서 하나, 둘, 3개 정도를 소진하고 나면 나머지 3개를 거치게 될 때 반드시 오는 대학 중에 하나가 카톨릭 대학교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많은 학생들이 원서지를 몰렸는데 올해는 경쟁률이 많이 떨어졌죠. 2023학년도에는 10명 모집에 181명이 지원해서 경쟁률은 18.10, 전년도에 비해서 절반 이하 경쟁률이 하락을 했습니다. 학교장 추천 전형도 전년도에 경쟁률이 많이 올랐죠. 17.33대까지 경쟁률이 올랐기 때문에 2023학년도에는 15.96으로 경쟁률이 소폭 하락했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입시 결과는 학교장 추천 같은 경우는 자, 2022학년도에 평균 성적이 1.18, 최저가 1.72 정도의 성적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역균형 같은 경우는 평균 성적이 1.02, 그 다음에 최저가 1.04 정도의 성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학생부 교과 입시 결과를 한번 보겠습니다. 2022학년도에 보면 의예과가 10명을 선발했어요. 그렇죠? 자, 지원 인원이 403명, 추가 합격 인원이 18명, 180% 정도 추가 합격이 발생이 되어졌는데 자, 40.3대 1의 높은 경쟁률에서 실질 경쟁률이 5.8대 1의 실질 경쟁률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 이유는 바로 뭐냐면 수능 최저 합격 기준이 워낙 높다 보니까 많은 학생들이 수능 최저를 충족하지 못했고 그러다 보니까 수능 최저의 충족 비율이 약 14.39% 정도의 수능 최저밖에 되지 못하다 보니까 실질 경쟁률이 5.8대 1 정도의 경쟁률이 나왔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자꾸 너무 자신에게 유리하게만 이해하시는 거는 되게 위험해요. 대학에서 이렇게 실질 경쟁률이라는 것을 발표하는 이유도 바로 그런 의도죠. 야, 경쟁률이 40.3대 1이야. 너무 높아. 하지만 겁내지 마. 수능 체제를 충족하게 되어지면 실질 경쟁률이 얼마 안 되거든.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죠. 그렇죠? 하지만 사실상 아까도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카톨릭 대학교는 교과 성적이 우수한 전국의 모든 학생들이 원서를 쓸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대학 중에 하나예요. 그러다 보니까 경쟁을 피할 수가 없어요. 피할 수가.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높은 경쟁률이 발생이 되어질 수밖에 없고 더군다나 거기에다가 수능 최저가 높기 때문에 합격생의 내신 성적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최종 등록자가 최고가 1.0, 그 다음에 평균이 1.02, 최저가 1.04 정도의 성적을 보여주고 있고 여기에다가 수능 최저가 4개 영역 등급합이 5에 과탐은 2과목 평균의 절사이다 보니까 뭐 수능 최저도 높고 내신 성적도 높고 경쟁률도 너무 높기 때문에 사실상 원서 지원에서 가능성이 찾아보기가 힘든 그런 어려운 지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사실 지역인재 전형이 확대가 되어지면서 의대나 치대나 약대에 가기가 지역인재 전형이 수월해졌다. 조금 더 유리해졌다. 뭐 수월해졌다는 표현보다는 조금 더 나아졌다. 아니면 수도권에 비해서
의대를 가기가 조금 더 쉬워졌다. 이렇게는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만 사실 전라남도나 전라북도, 경상남도나 경상북도 또는 충남이나 충북, 강원 모든 지역이 사실은 지역인재 전형으로 의과대학을 가고자 하는 상당수의 우수한 학생들이 집중되다 보니까 결국 어느 지역이라 하더라도 힘든 건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하지만 워낙 서울이나 경기, 인천 쪽이 의대를 가기가 워낙 힘들기 때문에 지역인재 전형이면 조금 더 수월하죠. 그건 맞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그 학생들이 지역인재 전형의 대학에서만 만족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반드시 수도권으로 원서를 쓰게 되어 있고 그 첫 번째 지점이 바로 카톨릭 대학교다.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학교장 추천 전형에 대한 입시 결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장 추천 전형은 24명의 모집 인원에 지원 인원이 416명. 자, 그리고 추가 합격 인원이 약 20명 정도가 추가 합격이 이루어졌고요. 경쟁률은 17.3대 1이었습니다. 자, 이럴 때 최종 합격자의 성적을 보게 되어지면 최고 성적이 1.0, 그 다음에 평균이 1.18, 최저가 1.72 정도의 성적이 나오는데 자꾸 이걸 볼 때 최저 성적을 마치 자신의 성적에 맞추시면 자꾸 안 돼요. 다시 말하면 나는 일반계 고등학교인데 내신 성적이 1.5 정도가 되니까 지금 보니까 최저가 1.72 정도 되어지니까 나는 최저 이내의 범위에 있어. 그러니까 나는 카톨릭 대학교 학교장 추천 전형의 원서를 써도 붙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시면 위험한 발상이다. 대부분 성적은 뭐로 보시는 게 좋냐면 평균 성적, 그리고 평균 성적 이내의 성적이 되어야 붙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게 좋고, 이렇게 1.72 정도의 성적이다 라고 한다면 이 전형이 학생부 종합 전형이기 때문에 대부분 1.72 또는 1.5, 1.4 정도의 성적에서 카톨릭 대학교를 붙는다면 대부분 자사고 학생들이거나 아니면 학교 프로파일이 우수한 학생들이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일반고 학생들이 카톨릭 대학교에 붙을 수 있는 교과 성적의 범위는 대략적으로 1.1 또는 1.2 초반 정도로 보셔야 될 것 같고, 1.2를 넘어서게 되어지면 사실상 어려운 내신 성적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전국에 1.0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 점을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신 성적이 1.1이다 또는 1.15다 1.13이다 이런 내신 성적이 사실은 우수한 성적인 건 맞지만 카톨릭 대학교 의예과에 원서를 썼을 때 나는 내신 성적이 좋으니까, 나는 내신 성적이 1.0이니까 붙을 수 있어 라고 확신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내신 성적의 우수성 뿐만 아니라 학생부의 종합적인 경쟁력을 갖추는 게 매우 중요하다라고 제가 꼭 말씀을 드리죠. 내신 성적이라는 건 사실은 해당 학교에서나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A 학교의 내신 성적이 1.15와 B 학교의 내신 성적이 1.1을 동일하게 평가할 수 없죠. 그렇죠? 그게 평가원에서 정해진 시험 날짜에 정해진 공통된 시험으로 본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교과 성적이라는 것, 내신 성적이라는 게 표준학력 지표로 인정을 받는 건 맞지만 절대적일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교과 성적뿐만 아니라 학생부의 종합적인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카톨릭 대학교 선발 인원은 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2023학년도, 2024학년도 달라지는 점이 없어요. 그렇죠?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약 10명,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에서 25명, 그 다음에 논술 전형에서 19명, 그 다음에 정시에서 37명 정도를 선발하게 되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여기서 보면 학생부 종합과 학생부 교과 전형을 너무 획일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된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학생부 교과는 내신 성적 중심의 전형이야, 학생부 종합은 내신 플러스 비교과 중심의 전형이야, 이런 교과서적인 생각을 하지 마시고, 학생부 종합과 학생부 교과를 하더라도 그게 어떤 유형의 학생들, 어느 정도의 내신 성적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어떻게 원서 지원하느냐에 따라서 대학의 의도와 다르게 전형의 유형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 두 번째, 수능 체제의 높고 낮음에 따라서 입시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꼭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카톨릭 대학교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이제 성균관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자, 하이프리뷰에서는 2024학년도 학생부 컨설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컨설팅 기간은 1월 10일부터 2월 28일까지. 우리가 3월 달에 새 학기가 시작이 되어져서 고등학교에 들어가기 전에, 또는 고등학교 2학년, 3학년으로 학년이 올라가기 이전에, 그 이전에 미리
자, 내가 가지고 있는 학생부에 가지고 있는 경쟁력, 또는 내가 3학년에 대해서, 2학년에 대해서 앞으로 학생부를 어떻게 운영하고 학생부를 어떻게 관리할지에 대한 것, 또 학생부에 기재되어진 부분들 중에서 시정해야 될 부분은 뭔지, 또 현재 가지고 있는 모의고사 성적과 학생부 내신 비교과를 통해서 지원 가능한 대학, 또 앞으로 어떤 전략을 세워질지에 대해서 아무래도 이제 신학기가 들어가게 되어지면 너무나 바빠지기 때문에 신학기 들어가기 전에 입시에 대한 전략과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런 경우는 가급적이면은 학생이나 부모님이 같이 오셔가지고 상담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부모님과 학생이 협업이 돼야 되거든요. 특히 수능 공부는 그냥 학생 혼자 하면 되는 거예요. 결과 중심의 입시이기 때문에. 하지만 수시 전형으로 대학을 가겠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학생부를 기재하거나 또는 학교 활동을 하는 게 대부분 학생의 몫이다 보니까 부모님만 알아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 학생도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 고등학교의 선배들 중에서 실제 이 정도 성적이 됐었을 때 어떻게 대학을 갔는지, 다른 학생들의 학생부는 어떻게 구성되어져 있는지를 봄으로 인해서 본인이 앞으로 어떻게 활동을 하고 어떻게 노력을 하는 것이 올바른 것인지를 쉽게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하이퍼리비에서는 1월 10일부터 1월 28일 사이에 예비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을 대상으로 해서 학생부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성균관대학교 2024학년도 시행계획을 바탕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